자, 23년 사회 공사기사 회로이론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 보시면 요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일단 주어진 조건이 최대값 10V 정연파 전압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T 이꼬르 0일 때 순식값이 5V. 자, 일단 여기까지 끊고보시면 일단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갖고 순식값 만듭니다. 그러면 전압의 순식값이니까 VT.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죠? 앞에 최대값 오고 기본적인 파형 사인 그다음에 오메가 T. 그 다음에 이 각이 중요한데 일단 보기를 보시면 전부 다 사인 옆에가 다 플러스죠. 그러면 일단은 세타만큼 빠르다. 이렇게 플러스로 기준 잡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최대값이 10. 그러면 여기는 10으로 바뀌면 되고요. 그러면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여기 나왔죠. t 이꼬르 0일 때 그 순식값이 5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t 이꼬르 0 넣으세요. 여기다가 0 넣으시면 곱하기니까 그죠? 없어집니다. 여기는 뭐 있으나 마나인데 0 넣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쓰면 되죠. t 이꼬르 0일 때 남는 거 뭐 남아요? 10 사인. 자, 가로 안에 0 플러스 세타니까 세타만 남는 거죠. 이게 얼마라고요? 5 이런 식으로 적냅니다. 그러면 이 식을 잘 보시면 사인 세타 10 넘기시면 10분의 5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인이 몇 도일 때 2분의 1 나오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사인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사인. 자, 이게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다. 이 정도면 그럴까요? 자, 우리가 최대값은 당연히 사인은 1이잖아요. 여기가 1. 그러면 지금 우리가 2분의 1이니까 반절이죠. 이렇게. 그림을 딱 봐도 2분의 1 나오는 게 여기죠. 바로 여기 해당되는 각이 우리 2분의 1 나오는 게 세타입니다. 그러면 사인 몇 도일 때 2분의 1 납니까? 30도. 오른쪽은 150도 두 개가 있어요. 근데 30도, 150도가 있는데 일단은 분위기를 보니까 보기를 보니까 그죠? 150도보다 큰 거 없죠. 당연히 30도가 후보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정리하시면 세타가 몇 도일 때 2분의 1 나온다? 30도 또는 150도 두 개가 있는데 일단 강력한 후보는 30도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결정적인 힌트 나왔어요. 이 순간은 t 이꼬르 0일 때 t 이꼬르 0일 때 이 순간인데 전압이 증가하고 있다. 자, 이거는 나중에 그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계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30도일 때 사인은 그래프가 증가하고 너는 150도는 감소하죠. 그러면 여기 증가한다고 나왔으니까 세타가 당연히 뭐죠? 30도일 때라는 거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30도. 그러면 우리가 식을 다시 만듭니다. 여기다가 이제 30 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순식값은 최대값 10이니까 10 사인 다시 오메가 t하고 플러스 30 여기까지가 이제 맞죠.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여기 나왔죠. 여기 t 이꼬르 미리세컨드. 그러면 이거 초로 바꾸면 얼마예요? 미리가 밖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3승 세컨드다. 그러면 이 t 대신에 t니까 t 대신에 뭐죠? 넣어주면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보기를 딱 보니까 전부 다 앞에가 10 사인. 이거 갖고는 문제가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결정타는
바로 가로 안에가 얼마냐 이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딱 보시면 30보다는 커야겠죠. 30에다가 플러스하는 거니까. 그럼 보기에서 딱 30은 아웃. 그러면 2번, 3번, 4번인데 애매하죠.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 2 파이 F죠. 그리고 여기다가 T 플러스 30 요거 요리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오, 네가 지금 방금 여기 T 대신에 이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3승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주파수는 60이니까 여기다 60 넣으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기로 2 파이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엔터 딱 치면 아마 0.75가 나요. 0.75. 0.75 나오니까 뭐죠? 30 더하면 약 30.7. 그래서 복이 없는데 비슷한 거 찍자 1번. 이러면 낭패입니다. 자, 왜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가 핵심이야. 지금 이 문제는 각이죠. 우리가 요 파이가 핵심이다. 파이. 이 파이에 3.14를 넣으면 망가져요. 이거는 각을 물어보는 거 여기가 180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계산 때려보시면 돼요. 2 곱하기 180 60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3승 하고 여기다가 정리하고 그죠? 플러스 30 하시면 우리는 약 73.2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계산기 때리면 알겠지만 요 값이 그죠? 약 43도다. 중요한 건 계산기 해주는 거고 여기 이때 보기가 각을 물어봤기 때문에 3.14가 아니고 180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좋은 문제죠. 자, 1번 확인했고요. 자, 2번. 자, 2번 문제도 전통적인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일단은 R과 C 병렬해로 해서 전원이 두 개 나왔죠. 직류 100V 5A 300V 25.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 그립니다. 직류 전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병렬이니까 R, C. 자, 숫자 한번 봅니다. 문제 보니까 이때 직류 전압은 100V. 자, 볼트 생략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당연히 R하고 C죠. 자, 그런데 이때 5A라는 거 그죠? 전체 전류니까 여기가 5A라는 거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직류니까요. 직류니까 당연히 뭐죠? 주파수가 0이죠. 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 C를 ohm으로 바꿔요. C를 ohm으로 바꾼다. 당연히 오메가 C분의 1이요. 2 파이 F 이게다. 자, 그러면 직류는 주파수가 뭐라고요? 0입니다. 그러면 0분의 상수는 뭐죠? 무한대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 5A가 여기는 뭐죠? 저항이 엄청나게 크니까 전류는 뭐죠? 5A는 그대로 저항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저항에 전류값은 얼마가 흘러들어옵니까? 바로 5A라는 거 확인하시죠. 오른쪽은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러면 병렬은 뭐가 똑같아요? 전압이 똑같이 걸리네요. 여기 당연히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R은 I분의 V야. 그러면은 5분의 100이니까 20옴.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조건에서는 저항의 값을 알아내는 겁니다. 저항의 값은 25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원 교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류, 교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얼마라고요? 20. 너는 이제 25옴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전압은 300 그리고 얼마? 25. 여기는 전체주니까 여기가 나눠지기 전 여기가 25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이제 끝났어요. 25. 이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뭐 물었어요? 마지막에 콘덴서의 리액턴스 요거 물어봤죠. 오, 자, 기억나세요? 우리는 지금 병렬은 뭐죠? 전압이 똑같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뭐죠? 300. 그럼 여기가 300이면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 얼마일까요? I는 R분의 V, 20분의 300이니까 암산되시죠? 15. 그러면 오른쪽에 당연히 콘덴서에 흘러가는 전류 모르겠다. IC.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암산되는데 일단 수식을 세워볼까요? 그래. 여기 전체 전류 I는 저항에 흘러가는 전류 IR. 병렬이니까 IC의 합성이죠. 너는 플러스 J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IC 값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IC 값 구하려면 이거 아시죠? I의 크기는 커다란 루트 안에 IR 제곱 플러스 IC 제곱. 이렇게. 그러면 IC를 구하는 건 양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I 제곱이고 오른쪽은 루트가 바뀌어지죠. 그래서 I R 제곱 IC 제곱. 한 번 더 우리는 IC 제곱을 구하고 싶어요. 넘어가면 I 제곱 IR 제곱. 그래서 우리는 양쪽에 루트를 씌웁시다. 그러면 IC는 여기 루트 씌우면 커다란 루트 안에 I 제곱 IR 제곱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연습이 되신 분들은요. 딱 보시면 여기가 15, 25, 15, 이거? 그러면 이런 식에서 뚝 나가갖고 무슨 얘기냐면 IC는 그래 커다란 루트 전체 전류 25제곱 마이너스 15제곱 해서 이 값을 탁 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암산하시면 이게 12예요. 12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뭐예요? 리액턴스. 그럼 리액턴스는 여기다가 지금 여기가 15예요. 그러면 뭐죠? 병렬은 전압이 똑같이 12죠. 15가 아니라 12 이렇게. 병렬은 뭐죠? 전압이 똑같이 됩니다. 당연히 여기다가 XC는 IC분의 전압이니까 지금 이게 12분의 300. 그러면 암산됐죠? 15. 그래갖고 답은 지금 옴이죠. 리액턴스니까 여기 이렇게 5옴 해갖고 4번이 틱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차근차근 하니까 길게 보이지 중간중간에 암산이 되신 분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직류 전원에서 저항값을 얻어요. 오른쪽에 콘덴서 즉 용량 리액턴스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무한대니까. 그래서 저항값 20 얻어서 교류에 20을 넣고 주어진 조건 25 주어지고 15 R은 I분의 V 15 그러면 너는 10이야.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도 똑같이 300 걸리니까 당연히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15가 돼야지 당연히 300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도 아마 많이 만났을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복잡한 그림 나오면 이거를 등가위로 바꾸는 건데 먼저 이거 보이시죠? 먼저 평행 조건이 되는가? 마주보는 거 6과 6, 36, 4하고 4, 12, 16. 평행이 아니죠. 그럼 평행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거 등가 그림 바꾸는 건데 이거 보이세요? 자, 일단은 여기 전압 10V 자, 그리고 요 부분. 자, 이 부분. 자, 여기를 A점, B점이라고 하시면
여기 AB가 있으니까 자, 이거 뭐 CD랄까? CD. 자, C점에서 D로 6옴, 4옴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여기다가 6과 4, 직렬 이렇게. 6, 4. 그리고 나머지 자, 오른쪽 보시면 여기 이렇게 통과하면 4, 9, 6이죠. 그게 바로 여기 4, 9, 6. 4, 9, 6, 6과 4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바로 여기죠. 요 A점은 여기 A점 또는 B점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옮겼습니다. 자, 보시면 A, B 사이에 0.2가 있죠. 이거를 갖다 뭐죠? 부하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끊어요. 자, 끊습니다. 그러면 요 0.2는 나중에 연결할 겁니다. 이 끊는 잘라서 요걸 도려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나머지가 이런 그림이죠. 그러면 이런 그림을 우리는 뭐죠? 태분항 등가이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이런 그림으로 바꾸자. 이렇게. 1번, 2번 바로 태분항. 태분항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서 아까 요 잘랐던 0.1을 나중에 이렇게 여기다가 연결해서 회로를 해석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칙, 비. 그러면 이거 태분항 합성전압과 태분항 전압. 이게 이제 이 문제 강급이죠. 자, 그러면 먼저 태분항 전압 구할게요. 태분항 전압. 자, 태분항 전압은요. 개방 단자의 전압인데 그림 보세요. 하살표가 B에서 A로, 즉 여기가 전압이 높으면 전류는 뭐죠? 정방향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보기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 개 나왔죠. 그럼 이런 경우는 뭐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B점의 전압이 높으면 답은 플러스. A점 전압이 높으면 전류는 A에서 B로 가는데 B에서 A로 가는 거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디가 높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요. 자, B점이라는 거 여기죠, 여기. B점의 전압이라는 건 아시죠? 4옴과 6옴 사이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A점은 바로 여기죠? 여기. 바로 여기. 여기 6과 4에 걸리는 전압. 자, 그러면 저항과 저항 사이에 걸리는 전압 뭐죠? 말단 저항의 전압 강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간단한 거니까 자, 우리가 병렬은 전압이 똑같죠. 10V. 그럼 여기도 10V. 그러면 자, 여기 10V 걸리는데 보세요. 지금 6하고 4가 무슨 연결? 직렬. 합성장은 10. 그러면 여기 전류 얼마 내려가요? 1A 내려가죠. 여기도 똑같이 1A 내려갑니다. 오. 자, 1A 가서 6을 만납니다. 전압 강화 몇 볼트? 6볼트. 근데 메인이 10볼트죠. 6 뺏기니까 여기 얼마 남아요? 4볼트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4볼트다. 그래서 우리는 이 4볼트는 여기죠? 여기에 전압 강화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4를 빼면 0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도 1A, 4를 만나보죠. 여기 전압 강화 4볼트. 그러면 10에서 4 빼면 여기는 6볼트. 근데 마지막 여기도 똑같이 6볼트. 그래서 우리는 B점의 전압이 높네요. 그러면 전류는 오른쪽에서 N쪽 가니까 정방향 답은 플러스를 찍어야 돼. 그러면 태분항 전압은 얼마입니까? 바로 B점의 전압에서 A점 전압을 빼준, 즉 6 빼기 4. 그래서 우리는 2V. 여기가 2V 얻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정타 바로 태분항 합성저항 구합니다. 자, 태분항 합성저항은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하세요. 개방 단자에서 바라보는데 개방 단자가 A, B 두 개 있죠. 그러면 A에서 바라봐요. 자, 요거 좀 좁으니까 자, 지금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여기다 옮겨볼게요.
이런 그림이야.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연습돼 있으면 이렇게 풀이처럼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빠른 시간에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너가 6하고 4, 4하고 6입니다. 자, 이때 합성장, 태분의 합성장. 그러면 먼저 A 사이드에서 A에서 바라본다. 바라보면 전류가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이 점에서 전류가 나눠지죠. 전류가 나눠지면 뭐죠? 병렬이니까 합분의 곱, 합분의 곱. 이렇게 해서 A 사이드의 합성조한 겁니다. 그러면 B 사이드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방금 했던 거 똑같이 한 번 더. 그럼 B 사이드는 여기서 바라보는 거니까 똑같이 전류 흘러가면 여기도 전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눠지죠. 그러면 또 한 번 4 플러스 6, 4 곱하기 6. 이게 바로 정석으로 푸는 태분의 합성장. 그런데 자, 시험장 가서 이 문제를 딱 만나면 이거 합성장은 연습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직렬이 아니고 뭐죠? 개방해서 바라보니까 병렬이야. 근데 하나 똑같은 게 두 개 있네. 하나 구해서 곱하기 아니면 두 개 더하든가. 10분의 24니까 4.8 나오죠. 그러면 이게 얻었어요. 그러면 너 들어가. 자, 그러면 우리는 합성장이 4.8 얻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4.8. 자, 그러면 전류는 당연히 태분의 합성장 4.8에다가 부하 0.2 연결하면 되고 전압은 2. 그래서 우리의 답은 5분의 2니까 0.4. 방향 뭐죠? 플러스라겠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플러스 0.4. 1번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금 길었지만 충분히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거는 가볍게 합니다. 이런 그림 아시죠? 이런 그림 나오면 뭐죠? 정저항회로라고 했죠. 문제 보시면 친절하게 정저항 나왔어요. 그러면 정저항회로 조건 뭐요? R제곱은 C분의 L과 같다. 끝. 자, 이 식에서 L값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R제곱 곱하기 C야. 자, 들어갑니다. R은 문제에서 10, 그러면 10의 제곱. 자, C값은 단위가 마이크로페르시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딱 보시면 이거 0.01. 자, 이런 거 암산하다가 실수되니까 계산기에 맡기시면 돼요. 0.01, 1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5번. 아까 우리가 5번 문제 그죠? 방금 앞에서 태분항 합성장, 태분항 전압 비슷한 걸 풀었기 때문에 느낌 오는데 자, 전통적인 문제죠. N쪽에 약간 복잡한 회로를 태분항으로 바꿉니다. 자, 우리는 태분항 바꿀 때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래, 1번 태분항 합성장은 어떻게 구하니? 반드시 요 개방단자에서 바라보죠. 바라볼 때 기존의 전압원이가 뭐죠? 단락하세요. 단락이라는 건 이제 뭐죠? 0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전류 흘립니다. 흘러가면 전류가 흘러간다면 0.6 무슨 연결? 직렬. 그리고 여기서 나눠지니까 4하고 6은 뭐죠? 병렬이네. 그래서 우리는 합성장은 0.6에다가 합분의 곱 4 더하기 6, 4 곱하기 6. 그래서 우리는 이게 10분의 24, 2.4니까 너는 3옴. 그래서 합성장은 3옴.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태분항 전압 구하세요. 자, 태분항 전압은 자, 이거 지울게요. 반드시 개방 단자 전압이 태분항 전압이고 즉 여기가 태분항 전압이고 개방 단자하고 뭐죠? 병렬로 연결된 저항 여기 6 여기에 전압 강화가 태분항이다. 그러면 요거는 끊어졌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여기만 보시면 되죠. 여기.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태분항 전압이다. 그럼 마치 4옴과 6옴이 뭐죠? 직렬의 분배 전압 공식이죠. 이 문제는
직면에 분배전압 공식이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6옴에 걸리는 전압 거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4 더하기 6 오른쪽에 전체 전압 그리고 여기는 자기 거 6. 그럼 너는 12.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보이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되죠. 4하고 여기 직렬이니까 합성저항 구하면 10옴. 그럼 전류는 2A. 그럼 2A가 들어갑니다. 2A가 여기 들어가면 당연히 6을 만나면 12V. 풀 수 있죠. 이런 건 풀이 과정이 여러 개 있으니까 자신 있게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이런 거 전통적인 좋은 문제인데 일단 문제 보시면 3상. 당연히 Y결선 나오면 3상이죠. 현재 Y결선 부하가 있다. 그러면 Y결선 부하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Y결선 부하를 그립니다. 이렇게. 한 상만 중요하니까 A상만 이렇게 이쁘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런 식으로 T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Y결선 부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Y결선 부하가 연결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성간전압, 여기를 할까요? A상. 자, 원래는 이제 여기가 이제 B인데, 이제 공간이 좀 넓으니까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이렇게. 뭐 관계없습니다. 그죠? 여기가 성간전압이야. VAB. 그럼 VAB가 문제에서 극좌표 나왔죠. 바로 100의 루트 3의 0도야. 이렇게. 오케이. 자, 이런 상태에서 선전류. 그래, 좋아요. 선전류. 자, 선전류니까 여기죠. 이걸 우리가 IA를 할까요? IA. 자, 선전류도 극좌표인데 20에 마이너스 60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 물어보는 포인트가 뭐죠? 한 상의 임피던스. 바로 여기요. 여기. 여기에 한 상의 임피던스. 이걸 Z라고 할까요? 이거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Z라는 것은 바로 상전류분의 상전압. 이거를 VP라고 할까요? VP. 이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Y결선은 그죠? IA가 선전류인데 우리가 여기를 상전류라고 한다면 아시죠? Y는 선하고 상이 뭐죠? 직렬 연결되니까 상전류하고 선전류 서로 뭐죠?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분모에 그래 20 마이너스 60을 넣어주면 돼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분자에 상전압 와야 되는데 넣어도 그죠? 성간전압. 자, 이런 거 기억나시네요. 맞아. 우리가 상전압이 A상, 그 다음에 B상, C상. 이게 바로 A상 상전압. 그러면 성간전압은 이렇게 되면서 무슨 뜻이에요? 성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몇 배 크고요? 루트 3배 크고 각은 뭐죠? 30도 앞서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 거꾸로 됐어요. 성간전압을 주어지고 우리가 상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상전압은 이거요. 여기가 100 루트 3의 0도. 그러면 여기는 루트 3 작으니까 여기는 100이겠죠. 100. 근데 여기가 0도니까 뭐죠? 마이너스 30. 이게 보이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림이 노란 게 성간전압인데 여기를 0도 잡으면 30도 뒤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30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30에다가 30을 더하면 0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가 100에 마이너스 30 끝. 그러면 우리는 극좌표 뭐죠? 나누기죠. 그러면 크기는 여기 할까요? 크기는 당연히 나누면 5 그리고 각은 이게 올라가면 플러스 즉 분자에서 분모를 빼주는 건데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러면 여기 얼마요? 30 됩니다. 그래서 5에 30 어디에 있어요? 1번.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7번. 자, 7번 문제는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첫 번째,
건전지, 여기 전지는 건전지죠. 건전지에 외부 저항이 5, 이럴 때 전류가 8. 그럼 첫 번째 조건 그림, 그래. 자, 이런 건전지, 자, 전압을 모르니까 기호 2라고 할까요? 조심할 게 있죠. 건전지는 뭐가 존재하죠? 내부 저항이 존재합니다. 문제에서 없어도 내부 저항 소문자 R.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외부 저항이 5. 이럴 때 너가 8A 흐른다. 오, 이해됐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전압 E는 I R 플러스 R이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쓰면 E는 전류가 8. 네, 너는 모르고 너는 5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이거 전개하면 8R 플러스 40이죠. 자, 너 대기하고 있어. 자, 두 번째 그림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5 대신에 15. 여기도 내부 저항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니까 2 달고. 자, 이번에는 당연히 5 대신에 15. 이럴 때 전류값은 4A. 당연히 떨어지죠. 저항이 커졌으니까 전류 떨어지죠. 자, 똑같이 그래. 공식 오음의 법칙 E는 I R 플러스 R인데 들어가자. 너는 4. 그 다음에 너는 모르겠다. 너는 15. 뭐 전개하면 우리는 4R 플러스 60이야. 자, 느낌 맞죠? 지금 우리가 요거 조건은 달랐지만 뭐죠? 이게 2가 똑같죠. 그러면 여기다가 붙여서 4R 플러스 60에도 관계없죠. 그러면 저항은 저항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그러면 이거 넘기시면 암산하면 4R이죠. 40 넣으면 60값 빼주니까 20. 그래서 우리는 R은 5. 근데 이거 물어본 게 아니고 그죠? 건전지의 내부 기전력 요거 물었어요. 요거. 그러면 여기다가 그죠? 아무 데나 관계없어요. 여기다가 5를 넣으시면 가로 안에 10 돼서 8 만나면 80V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 확인하시면 되죠. 자, 다음 문제. 요거 좋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에 약간 틀을 바꿔냈는데 지금까지는 그죠? 전압 주어지고 외형률 물어봤는데 전압 기본파 주어지고 3고주파 주어지고 5고주파가 얼마인가 물어봤죠. 그럼 일단 기억하시죠. 외형률. 외형률 공식을 떠올려야 돼. 외형률. 외형률을 우리가 5글자 뭐죠? 기실분의 전고실. 이렇게. 그러면 외형률이 지금 50%니까 50%. 그러면 기본파 시료값 얼마예요? 100. 자, 우리는 지금 수식을 쓰겠습니다. 너는 50%, 너가 100. 그러면 고조파가 뭐죠? 2개죠. 이 고조파가 2개 있을 때 우리는 뭐죠? 비정연파 시료값 식으로 들어간다. 커다란 루트 안에 먼저 3고주파는 나왔어요. 30의 제곱. 그런데 5고주파는 모르니까 이렇게. 물론 퍼센트니까 뭐죠? 곱하기 100 되는 거죠. 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차피 보세요. 요거 2개 나가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남는 거 50은 커다란 루트 안에 30의 제곱 V5의 제곱. 이거 계산기 안 쓰고도 암산대시 이거 얼마예요? 40이죠. 3대 4대 5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40V. 근데 중요한 건 외형률 나오죠. 기실분의 전고실. 이 공식을 먼저 기억하면서 분자의 전고조파 시료값은 비정연파 시료값 공식을 기억해야 돼.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자, 9번 문제는 아마 딱 나오면 그죠? 답이 눈동자로 가죠. 보시면 비정연파에서 구형파의 구정. 구형파라는 거 그죠?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해서 4번 되는 거. 이거는 그냥 가볍게 나오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보시면 문제를 딱 보니까 어느 해로 전압과 전류가 시료값이 60과 10A다. 역률 0.8 무효전력. 보시면 일단 무효전력의 공식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죠. 단상이냐 3상이냐. 근데 문제 어디를 봐도 3상이라는 언급 없죠. 그러면 당연히 단상이야. 무효전력은 여러 가지 공식이 있죠. 먼저 P상 전력에다가 뭐 사인 세타. 그리고 P상 전력은 뭐죠? 전압 곱하기 전류 사인 세타. 오. 그리고 만약에 최대값 나오면 뭐죠? 2분의 1 사인 세타. 이런 게 전부 다 기본적으로 바가 되는 무효전력 공식이죠. 자, 그러면 이 공식 3개 중에서 문제 보시면 누구랑 쌤이에요? 바로 가운데 너죠. 그래서 우리는 끝났네. 그래서 우리는 무효전력은 전압은 60이요. 전류는 10이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사인 세타 이꼬르 무효율. 근데 주어진 건 뭐죠? 코사인 세타 역률.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이야. 그래서 계산하시면 360 가볍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11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 키워드가 이거죠.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계. 일단 보기 보시면 비례 제어, 우리가 보통 P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적분 제어는 I라고 부르고요. 비례 적분이니까 PI 제어라고 하고 마지막은 가장 최적 제어 PID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 딱 보시는 순간 답이 보일 건데 일단 몰라도 그죠? 몰라도 보기를 보시면 2번, 3번, 4번은 다 공통 적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딱 봐도 매치가 안 맞는 1번이 답일 확률이 높은 거 보이시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비례 제어의 단점은 그죠? 잔류 편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 누구? 그러면 당연히 P 제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조금 더 답은 나왔지만 들어가시면 적분 제어의 키워드 뭐죠? 잔류 편차를 제거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PI는 물론 I가 들어갔으니까 잔류 편차 제거고 PI에 대해서 포인트 잡으시면 무슨 현상 발생할 수 있다. 간헐 현상 발생. 이런 키워드도 추가로 기억하시면 좋죠. 물론 이제 PI는 바로 무슨 보상기랑 관계 있다? 지상 보상기. 이런 어떤 추가적인 내용 하나 기억하시면 더 좋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시면 그래 전달함수를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신호등 선도죠. 자, 우리는 여기서 전달함수 나오면 그죠? 두 가지 타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석으로 풀어야 할 메이슨 정리가 있고 이런 간단한 문제는 약식으로 푼다 그랬죠. 우리 약식하면 이런 공식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공간에 볼까요? 자, 우리는 전달함수 GS 물어봤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전달함수가 TS니까 맞출게요. 전달함수를 여기서는 출제원이 TS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는 거죠? 패스와 루프를 구하세요. 그래서 분모에 루프 구하면 1 마이너스 루프, 첫 번째 루프, 그 다음에 루프가 2개 있으면 두 번째 루프를 빼주는 거고 분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패스. 근데 패스가 하나가 있냐, 2개가 있냐. 그래서 2개 있으면 이렇게 더하는. 이게 바로 약식의 기본거리죠. 자, 그럼 우리는 그림을 딱 보시는 순간 패스가 몇 개 있을까요? 패스는 입력, 출력으로 가는 길이죠. 딱 보시면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패스 1이라고 하고
그러면 하나인데 그 안에 하살표, 경로를 나타내죠. 경로. 자, 하살표, 경로인데 무슨 연결? 직렬이니까 싹 곱한다. 마지막 1은 있으나 마나니까 우리는 1, 2, 3 이게 바로 패스 값이라는 거 암산 듯이죠. 자, 두 번째 우리는 루프를 구합니다. 루프는 당연히 첫 번째 루프는 뭐 아무거나 한 게 없죠. 자, 임의의 점에 시작해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갈 때 그죠? 하살표를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빨간 루프를 우리는 L1이라고 하고, 자, 이때 값 구해볼까요? 누구누구 걸리죠? 2, 3, 마이너스. 그러면 싹 곱하면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내면 2, 3 이렇게 해서 하나 구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라스트 두 번째 루프. 우리는 두 번째 루프 들어갑니다. 두 번째 루프. 자, 두 번째 루프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할까요? 임의의 점에서 출발해서 삑삑삑삑삑삑 이렇게 돌면 두 번째 루프 보이시죠? 그러면 경로에 누구 걸려요? 마이너스 확인하셔야 돼요. 1, 2, 4. 우리는 그래서 마이너스 1, 2, 4. 자, 충분히 예상하셨죠? 자, 그럼 이걸 갖고 우리는 최종 마무리. 그래서 전달함수. 자, 여기다가 해볼까요? 자, 분자 누구? 1, 그래, 2, 3. 자, 이렇게 딱 잡으면 보기를 먼저 확인하셔야겠죠? 분자에 1, 2, 3. 전부 다 1, 2, 3라 해당 없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 자, 현재 루프가 둘 다 마이너스니까 반드시 뭐죠? 플러스. 자, 그러면 보기를 보시면 이거부터 볼까요? 1, 2, 4. 그 다음에 마지막 2, 3.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신호음선대 전달함수를 가볍게 확인할 수 있죠. 자, 매칭되는 거 몇 번 딱 보시면 분모가 올 플러스 돼 있는 거 답은 2번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먼저 패스 분자 들어간다. 1, 2, 3. 답을 찾을 수 없다. 근데 그림상의 신호흐름 선도가 루프가 전부 다 뭐죠? 두 개가 있는데 부호가 올 마이너스야. 그러면 들어갈 때 올 플러스. 이것만 봐도 답은 2번밖에 없겠다.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뭐 어떤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제동비. 다른 말로 감세의 개수인데 보통 델타가 1보다 크다. 델타가 1이다. 델타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리고 델타가 0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4개가 있고 하나 더 본다면 그죠? 0보다 작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델타가 1보다 크다. 무슨 제동? 그렇습니다. 과제동이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기억나. 그 다음에 1이면 당연히 임계제동. 1보다 작다. 그죠? 부족제동 또는 감세제동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족제동이죠. 그리고 너는 0이면 뭐죠? 무제동. 마지막 0보다 작다 뭐죠? 이거는 발산한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시면 1보다 작다. 여기죠? 부족제동일 때. 부족제동일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크기인데 기준이 1이지 않습니까? 1, 이렇게 1 때 델타가 1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가 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런 걸 갖다 뭐죠? 오버슈트라고 하죠. 그래서 1보다 작으면 오버슈트가 뭐죠? 점점점 커진다.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0.8이다. 그러면 이게 0.8이면 0.5는 이게 더 올라간다. 그래서 델타가 1보다 작으면 오버슈트가 점점 커진다.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답은 2번 금방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자, 14번 문제는 아마 경험이 계신 분들은 문제 딱 읽자마자 벌써 답은 나왔어요. 자, 보시면 보도선도에서 이득 곡선 0dB를 지날 때 주파수에서 양 플러스의 이상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위상곡선 마이너스 180을 이것도 지날 때, 그죠? 나날 때가 아니고 지날 때 양의 이득 여유가 생긴다. 이럴 때 우리는 안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런 거 나오면 뭐죠? 무조건 안정.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문제에서 읽어. 마이너스 180 떴다. 무조건 뭐죠? 안정. 그래서 답은 1번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보충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 영역 공부할 때 이런 보도선도 만나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도선도 0dB, 여기는 위상곡선 마이너스 180도 이런 거 이렇게. 마이너스 180도. 그랬을 때 이런 거 기억나셨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렇게 물론 이제 가로축은 주파수였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에서 그림이 쭉 이렇게 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여기 0dB이죠. 이득 교차점인데 이었을 때 바로 이런 식의 그림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바로 뭐죠? 위상 교차점. 너는 이름 물어보는 문제 없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위상 교차점. 그리고 우린 여기를 0dB 이득 교차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이 바로 어떤 상태예요? 안정한 상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문제의 조건이 바로 이런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자, 볼까요? 이거요. 0dB일 때, 0dB일 때 주파수, 그러니까 0dB일 때 주파수에서 여기 밑에가 위상여유 곡선이고 위에가 보도선도거든요. 위상여유가 지금 여기죠, 여기. 0하고 만나는 거, 여기가 바로 뭐죠? 양의 위상여유다. 이렇게. 양 위상여유. 왜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 180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00이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커요? 마이너스는 작은 게 크죠. 그래서 이게 양의 위상여유 안정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림을 딱 보시면 마이너스 180이다. 여기죠. 마이너스 180일 때 여기가 안정한 조건인데 이게 바로 뭐죠? 양의 이득 여유가 되면 안정하다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공이 높으신 분은 이럽니다. 아니, 여기 그래프는 0dB 하단이니까 대충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0dB라고 해요. 그러면 데시벨이 마이너스인데 왜 이게 이 영역이 플러스 양의 이득 여유라고 합니까? 좋은 질문이죠. 자, 일단은 당연히 여기 밑에는 마이너스 데시벨 납니다. 근데 대표로 마이너스 20이라고 할게요. 이 영역이. 자, 그럼 요거 데시벨이 뭐죠? 이득이죠. 자, 우리가 기억나세요? 이득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될까요? 바로 20 로그 크기죠, 크기. 자, 근데 이게 결과가 지금 우리는 이거 좀 잠깐 지울게요. 자, 우리는 결과가 마이너스 2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크기가 얼마가 나와야지 마이너스 20 나는 거죠? 당연히 여기가 10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0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1승 이꼬르 10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지금 이거 이득이었고요. 지금 여기는 보세요. 이득 여유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마지막 이득 여유의 공식. 그래. 이득 여유는 20 로그 뭐예요? 크기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위에서 크기가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1승 10분의 1. 그래서 여기다가 10분의 1. 그러면 요거 번분수로 넘어가면 뭐죠? 로그 10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바로 여기가 암산되시죠? 10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 로그 11승이니까 얼마 나온다? 20 대 11. 그래서 이게 바로 뭐죠? 이득 여유가 플러스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거 안정하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카운터. 문제에서 마이너스 180 나왔다. 자동제에서 무조건 뭐죠? 안정한 조건이야. 1번 찍으면 됩니다. 자, 됐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 딱 보니까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일단은 문제 조건에 GH, 물론 이 GH는 그죠? GS, HS 이런 거 보죠? 게르프 전달함수를 얘기하죠. 자, 게르프 전달함수가 이렇게 나올 때 뭐 물어봤습니까? 이득 여유. 자, 먼저 기억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할 건 이득 여유의 공식. 이득 여유의 공식은 방금 기억하시죠? 20 로그 크기분의 1. 그러면 당연히 다음 순서가 이 크기를 갖다가 구하시는 거죠. 자, 크기인데 분수 형태인데 분모 뭐죠? 복소수 2개, 분자의 실수죠. 자, 그러면 이거의 크기. 자, 이거를 그냥 절대값 쓸게요. 자, 그럼 크기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분모는 복소수니까 복소수의 크기는 그래. 커다란 루트 안에 먼저 실수 제곱, 1제곱은 1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허수가 누구예요? J를 뺀 나머지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복소수 실수는 2의 제곱. 그 다음에 너는 오메가 제곱. 분자의 20 이렇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억나세요. 이득 물어보는 문제는 앞에가 GS 형태. 이득 여유는 앞에가 GS, HS 또는 GHS 형태죠. 그런데 GS 형태는 반드시 뭐죠? 그 다음 문제에서 오메가 값이 얼마라고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득 여유는 절대 안 주어진다 그랬죠. 자, 이득 여유는 어떻게 구하는가요? 바로 허수부가 0 되는 조건에 오메가 값을 구하는데 단 뭐죠? 2차 함수 이렇게 S 곱하면 S제곱 2차 함수죠. 2차 함수는 해보나마나 오메가 무조건 뭐죠? 0을 대입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마무리하시면 이득 여유 공식은 20 로그 크기분의 1이고 만약에 여기가 GS 형태다. 그러면 이득 구하는 거죠. 이득 데시벨 20 로그의 크기예요. 그런데 여유를 구할 때는 오메가 값을 문제에서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원래 정석은 이걸 전개해서 그죠? 허수부가 0 되게 하는 오메가 값을 구하는 건데 이런 2차 함수는 무조건 얼마다? 0.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0 대입하시면 없어져. 그러면 암산되시죠? 분모에 루트 1은 1 곱하기 너는 2. 그러면 당연히 크기는 2분의 20. 그래서 암산하면 10. 자, 이걸 끝난 게 아니라 이걸 뭐죠? 여기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 답 너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너랑 만났다. 우리의 답은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1번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이해됐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시퀀스 유접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그죠? 우리의 어떤 마음을 편하게 하는 기본 문제가 나왔죠. 자, 일단은 확인할 게 유접점 나면 단자에 이런 접점이 오른쪽에 있죠. 무슨 접점? A 접점. 너도
오른쪽이니까 A 접점. 그리고 A하고 B가 무슨 연결? 직렬입니다. 직렬은 식으로 표현할 때 뭐죠? 곱하기. 그래서 우리가 출력이 없으니까 그냥 는 하고 먼저 당연히 A하고 B를 곱하세요. 끝. 그 다음에 요거하고 C 무슨 연결? 병렬이니까 우리는 식으로 얘기하면 병렬을 식으로 얘기하면 논리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답은 지금 보기에는 논리고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2번 되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런 거 아마 정상적인 수업을 들으시면 만났을 겁니다. 자, 키워드가 근계적 영역에서 맨 마지막에 뭐 물어봤죠? 분리점. 자, 기억나세요? 분리점? 다른 말로 뭐죠? 이탈점 되겠다. 자, 시험에 이탈점, 분리점 나오면 게르프 전달함수 GS, HS가 줄이죠. 자,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먼저 이 식에서 이 식을 갖고 이 식에서 순서 첫 번째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뭐죠? 특성 방정식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특성 방정식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겁니까? 물론 정석은 있지만 우리 요령이 있었죠. 특성 방식 나면 분모 더하기 분자. 자, 근데 분모 더하기 분자인데 어차피 요거 전개해야 되니까 암산 들어갈게요. 자, 곱하시면 S제곱 그 다음에 숫자 더하면 3과 8 더하면 11 거기 옆에다가 S 마지막 상수는 3과 8을 곱한다. 3, 8은 24. 여기다가 이제 옆에 S 있으니까 요거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K는 0. 이게 바로 이 식의 특성 방정식을 구하는 편법. 얼마나 시간을 단축합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전개하시면 S 3차 그 다음에 11S 제곱 24 S 플러스 K는 0.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걸 먼저 K로 식을 갖다가 꾸미는 거죠. 근데 자, K를 놔두고 N쪽에 요거 자, 이 에브리 몽땅을 넘기면 당연히 뭐죠?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죠. 근데 이탈점 구할 때 올 마이너스는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죠? 마이너스 무시하면 그대로 쓰면 돼요. 3차 그래서 24S 이렇게 K 값을 구합니다. 자, 3단계 당연히 이 K 값을 뭐 해야 돼요? 그렇죠? S에 관해서 미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S에 관해서 미분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는 암산되시죠? 자, 3차는 3 내려가면 3의 S제곱. 그러면 너는 2 내려오면 11과 곱하면 20이니까 22하고 S. 보시면 3차 할 때는 하나 줄어들어서 2. 2차면 줄어드니까 1차. 그럼 너는 뭐죠? 0차는 상수니까 24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특성 방정식을 만듭니다. 아니, K에 관한 미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3S제곱 플러스 22S 플러스 24는 0이라는 식을 만들죠. 끝!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이 2차 방정식이 뭐죠? 근 다른 말로 해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갖다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죠? 근해 방정식을 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해 방정식 기억도 안 납니다. 공식도 기억 안 나요. 뭔 옛날에 한참 된 거라. 우리는 뭐죠? 이런 얘기는 계산기에 맡깁니다. 자, 계산기 우리가 방정식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계산기 기종은 뭐 갖고 있는 거랑 약간 틀릴 수 있지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샤프, 그죠? 카시오, 하도 카시오 570ES. 그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2차 방정식 해 푸는 거 있죠. 모두 5번에서 여러 가지 식이 있는데 3번 꼴이 뭐죠? 2차 방정식이니까 자, 모두 5번, 3번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가로가 있고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주면 되죠. 앞에 개수 3,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갈 때 는 누르셔야 되죠. 는. 그리고 뒤에 두 번째 개수 22.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수 24. 물론 이게 중간중간 눌러야 돼요. 는 누르면 당연히 뭐죠? x1 얼마, x2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뭐 계산기 보시면 뭐 마이너스 1.33 또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조심할 건 이탈점은 이렇게 두 개가 다 답이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최종 답은 어디에 존재해야 되죠? 근의 궤적 영역. 자, 근의 궤적 영역 구해볼까요? 이런 겁니다. 자, 근의 궤적 영역은 여기다가 표시하는 건데, 자, 지금 문제 보시면 분모 0이 되는 거 극점, 분자 0이 되는 게 0점인데 0점은 없고 극점만 했죠. 몇 개? 3개. S니까 여기 극점은 X로 표시하는 거죠. 0,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이 앞에 너는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런데 이게 극점 표시하고 마지막 중요한 카운트는 근의 궤적 영역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바라봐 갖고 홀수 영역, 홀수 영역이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건너뛰고 여기가 바로 근의 궤적 존재하는 영역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답이 마이너스 1.33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33이죠. 여기죠. 그래서 너는 오케이. 마이너스 6은 여기죠. 해당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4번 이렇게 푸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GS, HS, 게르프 전달함수에 이탈점 나면 먼저 뭐죠? 그래, 특성 방정식이 필요한데 이거를 갖다가 정석으로 고려하면 너무 어려워. 요령 뭐죠? 분모 더하기 분자. 그래서 식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죠? K로 관해서 정리를 해. 그리고 뭐죠? S에 관해서 미분해. 그러면 2차가 나오는데 그 2차의 근이 바로 뭐죠? 이탈점의 후보가 돼. 근데 우리는 근의 방정식을 못 써. 계산기에 맡기면 된다. 이게 두 개가 나오는데 마지막 마무리 극점 0점을 표시해서 근의 궤적 영역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홀수 영역. 그러니까 홀수라는 게 여기가 1번. 보시면 여기 순서가 여기 1번 영역, 2번, 3번 보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너는 짝수니까 해당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18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8번 보시면 지금 간단한 블럭선도가 나왔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블럭선도가 나왔지만 여기에 전달함수를 뭐죠? t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약간의 오타가 있는데 지금 여기죠? 입력이 R인데 지금 여기 H 나왔죠? 여기는 당연히 H가 아니고 R 되겠죠? 뭐 이 정도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블럭선대 전달함수를 뭐죠? t라고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기호 뭐죠? 감도 구하는 거죠. 그런데 뭐에 대한 감도? 바로 요 밑에 요게 바로 감도의 주인공이죠. 보시면 K에 대한 감도를 갖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이렇게 안 있어도 우리는 벌써 K에 대한 감도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보여. 바로 이 기호죠. 이게 바로 감도인데 바로 밑에가 뭐에 대한 감도? K에 대한 감도. 그럼 공식 어떻게 돼요? 좀 어려웠죠. T분의 K, DK분의 DT입니다. 자, 이때 식 안에 들어가는 이 T 자리에다가 뭐죠? 전달함수 값을 넣어야 됩니다. 자, 전달함수 보시면 암산 되시죠? 패스 누구? KG. 루프는 어떻게 돼요? K분의 1이니까 떨어지면 마이너스 G죠. 그림 딱 보시면 그래. 패스는 KG고 루프는 마이너스 G네. 그러면 전달함수. 자, 여기는 전달함수를 T라고 했으니까 맞출게요. T. 전달함수 T는 그래. T는 1 마이너스 플러스 G. 패스는 KG.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것을 여기다 넣어서 풉니다. 그러면 따라오시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넣으시면 자, 분모에 1 플러스 자, 너무 높게 잡았죠. 자, 1 플러스 G분의
K 지구 분모 T 값을 써요. 그럼 분자는 그냥 K니까. 그리고 곱하기 바로 미분하세요. K를 미분하세요. 우리 옆에 전달함수 1 플러스 G KG다 이렇게. 자, 요거 암산 뜻이죠. K가 나가 떨어지고요. 가까운, 요 밑에 1이 생략됐으니까 가까운 거 분모, 먼 놈은 분자. 그러면 저거 정리하면 앞대 가리는 G분의 1 플러스 G입니다. 자, 요거 K가 해서 미분하는 건데 K가 분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K를 뺀 나머지가 미분이니까 K 뺀 나머지. 그럼 여기다가 1 플러스 G분의 G. 그래서 이게 곱하기니까 똑같으니까 뭐죠? 답은 1. 요 정도 어떤 감도는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번 확인했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4차 방정식을 주어지고 그죠? 안정한 K의 범위 났습니다. 이런 거는 루스 안정 판별법으로 풀면 되죠. 자, 4차니까 4차, 그 다음에 3차, 그 다음에 2차, 1차, 상수 잡았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세로축으로 그죠? 가장 큰 차수 4차, 3차, 2차, 1차, 제로차 해갖고 여기다가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는 감 들 때 보이시죠? 앞에 아무것도 없다 1, 1 밑에 여기 얼마예요? 6, 여기 11, 여기 얼마? 6, 마지막은 K, 마지막도 뭐죠? K. 그러면 이제 일렬의 요소가 우리의 중요한 카운터니까 여기 일렬의 요소를 구하려면 이 일렬의 요소를 구하려면 바로 요거 그죠? 여기 A라 하자, 여기 B라 하자, C. 그래서 A, C 값을 구하셔야 돼요. 자, 요게 좀 작업이 시간 걸리죠?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A 값 구하고 싶어요. 그럼 A는 바로 위에가 뭐죠? 분모. 바로 위에 6 그리고 X자 6하고 11 곱하면 암산하면 66 빼기 6. 그래서 암산하면 10. 그래서 A는 10입니다. 자, B 값 구해볼까요? B. 자, B도 분모 값은 이게 분모죠. 6 그리고 X자 형태. 자, 요렇게 곱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너는 이렇게. 여기는 자리가 없으니까 뭐죠? 0을 하는 거죠. 그래서 6K 0. 그러면 이거는 암산하면 K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쓰시면 여기가 A 자리가 12요. 너는 K요. 그러면 이제 핵심 C값 구할 준비가 되는 거죠. 자, C값 들어갑니다. C는 바로 위에가 분모잖아요. 10. 그 다음에 X자 10하고 6 암산하면 60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K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정한 조건을 내면 지금 두 가지가 났죠. 맨 마지막 0보다 크려면 그래. 그래서 우리는 답은 그래. 일단은 K라는 것이 0보다는 커야 돼. 즉 이거죠. 이걸 보고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오죠. 이것도 딱 보시면 안정한 조건을 내면 0보다 커야 돼. 자, 이때 분모는 의미 없습니다. 넘어가서 0과 만나면 0 되니까 필요 없고 다시 쓰면 60 마이너스 6K가 이런 거 아시죠? 0보다 크다. 그러면 요거 넘기시면 60은 6K. 그러면 6으로 나누면 뭐죠? 10은 이거. 즉 K가 1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이 관계식을 이해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조금만 생각하면 되죠. 답은 3번 되는 거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 확인했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자, 일단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많이들 풀어봤을 건데 지금 입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R, D. 이때 D는 뭐죠? 외란 입력이죠. 문제 보시면 이런 단위 계단 입력 D가 인가될 때 외란 D에 의한
정상편차. 자, 이런 거는 어떤 정석풀이가 있는데 정석풀이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기억나시죠? 정상편차 구하는 공식 뭐죠? 최종값 정리를 이겁니다. 최종값이라 하시면 그래 리미트 s가 0일 때 s에다가 S함수인데 바로 S함수가 뭐라죠? 편차. 그러면 여기서 편차를 구해서 넣어주면 공식이 나오죠. 근데 이때 이 편차를 구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 그래도 한번 해보자. 자 나중에 찍는 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은 여기다 할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편차를 한번 겁니다. 여기다 할게요. 편차. 자 편차라는 것은 당연히 이거예요. 여기가 지금 편차잖아요. 그럼 편차는 뭐죠? R 들어오죠. 그래, 그냥 S 있는데 R 쓸게요. R. 그리고 밑에서 들어옵니다. 이게 부호가 아마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부기 아니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부호가 빠졌네요. 자, 그러면 밑에서 뭐가 달고 들어오는 따라가시면 여기가 뭐죠? C죠, C. 그래서 여기는 C 이렇게. 그래서 편차는 기본적으로 이 그림 보시면 뭐죠? 입력 빼기 출력이 편차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요 C값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C값. 자, C값. 여기다가 C값. 자, C값은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자, C값. 자, 그러면 C는 보세요. 여기 이 박스를 갖다가 복잡하니까 여기 박스를 그냥 지나갈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출력 CS는 편차에다가 G가 무슨 연결? 직렬이니까 2 곱하기 G죠. 2 곱하기 C가 여기까지 들어오죠. 그리고 D가 병렬로 만나잖아요. 그것도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러면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2G. 2G. 그리고 플러스 D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보세요. 자, 넣어서 다시 쓰면 그래 2는 R. 자, 마이너스 바깥에 있고 2G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요거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2는 R 넘어가면 마이너스 들어가면 마이너스 2G 마이너스 D가 됩니다. 자, 이때 요거 넘기시면 자, 2로 묶어주면 이거 되시죠. 2는 1 플러스 G분의 오른쪽에 뭐예요? R 빼기 D 남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거 넘겨서 R 빼기 D 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2는 그러면 2는 자, 여기서 조금 뭐랄까 한 타임 좀 줄여볼게요. 이게 가면 너무 어지러우니까 오른쪽에 두 개 있으니까 자 보세요. 지금 입력이 R과 D가 있는데 무슨 입력을 인가했죠? 외란 D. 외란 D라는 건 이게 입력이 외란 D를 이용했다는 건 당연히 R을 갖다 뭐죠? 0으로 넣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기호가 R이 있으니까 이거 뭐죠? 미리 없애자. 그러면 마이너스 D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괜히 했어요. 그죠? 1 플러스 G분의 마이너스 D가 됩니다. 이게 바로 편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요거 좀 됐죠? 자, 이것을 여기다가 넣어봅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가 만나기로 하고 자, 우리는 이제 편차 값을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편차 2는 자, 1 플러스 G분의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자, 바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마이너스 D 그대로 가고 1 플러스 요 G값이 누구예요? 요 박스죠. 그 박스 여기다 그대로 씁니다. 1 플러스 S분의 20.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자, 편차 자, 1 플러스 S분의 여기 1이니까 1 플러스 S 오른쪽에 20 통분한 거죠. 마이너스 D.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 요거 분모 되는 거니까 21 플러스 S 괜히 했어요. 괜히 그냥
편하게 갈 걸. 자, 이건 건드렸으니까 21 플러스 S 올라가면 1 플러스 S. 자, 곱하기 D인데,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인데 보기에 마이너스 있어 없어요? 다 플러스죠. 그러면 이건 뭐죠? 절대값, 그리고 그냥 D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게 바로 편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자, 우리는 이제 최종 마무리 어떤 공간에 그릴까요? 여기다 갈까요? 이거 좀 지우고, 자, 여기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아까 최종값 정의를 이용해서 정상 편차 구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정상 편차 리미트 S가 0 갈 때 S 여기 옆에다 보죠. 편차죠. 근데 편차를 이렇게 구했잖아요. 요거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21 S 21 플러스 S 1 플러스 S. 그런데 요 D가 누구죠? 외란 입력인데, 자, 보세요. 앞에 이 D에다가 무슨 입력? 단위 계단 입력을 가했습니다. 단위 계단은 뭐죠? UT. 라플라스면 S분의 1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S분의 1.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풀어보면 이거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0 집어넣으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 21분의 1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인데, 이런 거는 그죠? 정기과 학생분들이 푸는 거고,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푸시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는 시험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 그림 딱 보시면 끝났어요. 아, 이런 거 정상 위치 편차 구하는 문제인데, 특징이 뭐냐면 외란 입력일 때, 외란 입력 나면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답은 이 숫자를 갖다가 하나 키웁니다. 21.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답.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라고 하지 말고요. 21분의 1 이렇게 답을 찍으시면 돼요. 너만 답이냐? 만약에 여기가 1 플러스 S에 50이다. 그러면 답은 얼마일까요? 답은 5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석을 기억하지 말고 가볍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